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이거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네, 이거를 같이 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얘기를 하고 갈 거예요. 사실은 제가 다 적어드린 거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기능은 결국에는 게시물이 작성된 시간과 날짜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이미 게시물 작성 기능, 리스트 디테일 기능 다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능에다가 게시물이 작성된 시간과 날짜를 추가로 알게끔 해서 보여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던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웹 게시판의 형태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대표적으로 어떤 카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게시판으로 생각하기 좀 좋은 예시인데 그런 게시판에 쓰여져 있는 글들을 잘 보시면 항상 작성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해요. 그렇죠? 작성일과 수정일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얘는 왜 있어야 될까요? 얘가 게시판 같은 곳에서 게시물을 작성할 때 작성일이라는 데이터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최근 데이터? 지금 그 말씀은 이런 걸까요? 가장 최근에 쓰여진 글이 맨 위에 나와야 되는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날짜별로 정렬해서 본다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이런 개념도 물론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기능적으로는 얘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 이제 게시물의 작성일을 알아야 게시물 데이터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신뢰도라는 건 뭐냐면 지금은 2024년이죠. 근데 1990년대에 쓰여진 어떠한 게시물이래요. 거기서 뭐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습니다 라고 하는 정보의 게시물을 봤어요. 믿을 만한 정보인가요? 그거는 90년대 상황에서 믿을 만한 정보였겠지만 지금은 현재 2024년이기 때문에 전혀 신빙성이 존재하지 않죠. 그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어요. 그죠? 근데 작성일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없으면 그런 게 없으면 이런 걸 모르면 사람들은 그 글의 내용만 보고 이상한 정보에 휘둘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게시물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이 날짜 데이터는 날짜의 중요도는 생각보다 커요. 그 날짜에 따라서 이 데이터가 정말 괜찮은 데이터인지 그렇지 않은 데이터인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바라고 하는 언어를 배우고 나서 웹 개발을 하기 위해 공부를 하고 계신데 자바 언어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자바 문법, 예를 들어 반복문 같은 문법을 잘 모르겠어서 검색을 해봤는데 90년대에 쓰여져 있는 글이래요. 그러면 뭐 물론 크게 변한 게 없어서 그대로 가져다가 이해를 해도 문제가 크게 없었겠지만 이제 그 세월이 지나오면서 자바라는 언어가 변했을 거고 그 변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우리가 검색한 거였다면 문제가 좀 있겠죠. 지금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예시가 될 거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날짜 데이터가 생각보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날짜 데이터는 데이터의 특성상 날짜 데이터라고 하는 이 녀석은 그 시기를 놓치고 나면 한번 놓치면 영영 돌아가지 못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제가 이미 말을 하고 지나왔던 그 과거의 말들은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당장 어떤 게시물을 작성하고 싶어서 게시물을 열심히 작성을 딱 했는데 이미 과거죠. 이때 작성하는 그 시점에 날짜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으면 작성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 데이터를 우리는 구해낼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 데이터를 개발자가 예를 들어서 대충 그냥 지금 2024년에 7월 17일이고 20시 24분에 땡땡초 요 정도 대충 요 정도쯤 되지 않을까? 해서 개발자가 임의로 이런 데이터를 밀어 넣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거는 믿을 만한 데이터인가요?
이건 믿을 수 없죠. 왜냐면 개발자가 만들어낸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지금 당장 여기까지는 확실히 맞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까 싶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얘는 무결하지 못한 거예요. 조작된 데이터인 거죠. 근데 절대로 데이터는 무결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시글이 작성되는 그 시점에 날짜와 시간 데이터를 그때 당장 딱 구해서 저장해 놓지 않으면 그 시기를 영영 복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날짜 데이터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게시물을 작성하는 그 시점에서 얘를 구할 거고요. 그리고 구한 거를 저장할 거예요. 누구랑 같이? 게시물과 같이. 게시물과 함께 저장을 한다라는 이 행위는 뭘 뜻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코드 상황으로 봤을 때 여기서 뭘 의미하는 거죠? 이걸 하겠다라는 건 게시물. 지금 우리는 게시물을 뭘로 다뤄요? 한 개의 게시물을 뭘로 처리하고 있죠? 아티클 객체로. 그쵸? 이렇게 만들어낸 아티클 객체를 아티클스에 저장하면서 이제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쵸? 게시물과 함께 날짜 데이터를 저장한다라고 하는 건 여기다가 날짜 데이터를 따로 넣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다가 날짜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예요? 아티클 객체 자체에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야 하나의 게시물, 그 게시물들마다 작성일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질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티클 객체에 이 객체는 언제 만들어진다? 게시물이 작성되는 시점에 만들어지는데 그때 당시에 현재 날짜와 시간 데이터를 구해서 아티클 객체가 만들어질 때 이 녀석에다가 같이 저장을 하겠다. 그리고 아티클스에 애드하는 과정은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여기까지 이걸 처리를 할 거다.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게시물이 작성되는 시점은 언제죠? 사용자가 article write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그쵸? 이때 이제 작성을 위한 준비를 하죠. 제목과 내용을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은 다음에 여기 내용까지 입력을 다 받아 여기서 엔터를 딱 치면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입력하고 엔터를 딱 치면은 번호 자동 증가되고 그걸로 객체 조립해서 아티클스에 추가하고 사용자는 렌트 하나 눈으로 확인하고 끝나죠. 그럼 게시물이 작성되는 시점은 이거 끝나고 나서 이 밑에 이 과정이겠네요. 이만큼. 정확히는 이런 느낌이겠죠? 여기 어딘가에서 날짜 데이터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구해낸 데이터를 객체를 만들어낼 때 여기다 같이 저장을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될 지금 상황을 먼저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시점 찾아냈어요. 어디다가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지 시점을 찾았는데 이거 어떻게 구해요? 현재 날짜랑 시간 데이터를 구하는 방법. 자, 여러분들이 게시판에다가 글을 작성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제목과 내용을 어떻게 입력을 하고 나서 뭐 첨부 파일이 어쩌고 뭘 어떻게 하고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작성 같은 버튼 누르죠. 이런 거 보통 눌러요. 누르고 나면 내가 방금 입력했던 이 내용이 하나의 게시물로서 작성이 완료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작성자가 현재 날짜와 시간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하는 행위 있나요? 이런 건 전혀 없겠죠.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하게끔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해내야 될까라는 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건데 얘는 자바가 제공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사용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기능을 모른다라고 가정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바를 활용해서 현재 날짜와 시간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가? 이런 거 검색해보면 나와요. 제가 지금 키워드를 제대로 깔끔하게 조합하지도 않았죠. 그냥 제가 머릿속에 떠오른 말을 그냥 적었어요. 그래도 얘는 어차피 검색 결과는 나와요. 물론 이렇게 했을 때 제대로 안 나온다면 키워드를 조금씩 수정해 가며 내가 검색할 때 요점을 명확하게 찝어가며 검색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조차도 모른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이런 식으로 검색을 먼저 시작해 보면 돼요. 하다 보면 나오는 결과를 보면서 또
아, 그럼 이걸 내가 검색을 해봐야 되겠구나라고 유추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뭔가 나오죠. 아, 뭔가 나오네. 그럼 방법이 있단 얘기네.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구글링 말고 이 친구를 가지고 할 건데, 제가 GPT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유료 버전 아니고요. 그냥 3.5 무료 버전인데 자바 현재 날짜와 시간 구하는 방법이라고 쳤어요. 그때 얘가 막 알려줘요. 여기 지금 샘플 코드까지 나왔죠. 저는 이거 쓸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났을 때 뭔가 이거 말고 다른 건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걸 검색해봤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줘봐 하니까 다른 거 줘요. 근데 얘가 상황을 알려줘요. 잘 보세요. 자, 자바에서 현재 날짜와 시간을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지금 보여주는 거는 자바 8에서 추가된 타임 패키지를 사용하는 방법이 들어있다. 아래는 그 예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일단 그냥 8에서 추가가 됐어? 이런 패키지가 8에서 추가가 됐다고? 그럼 8 전에는 없는 건가?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예시를 보고 넘어가요. 넘어가서 다른 예시를 보려고 하니까 다른 방법 중 하나는 이런 걸 쓰는 거다 라고 하는데 이 방법은 자바 8 이전 버전에서 주로 사용이 되었다. 그러면서 아래는 해당 예시다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얘가 말해주는 게 자, 이거는 이 예시 코드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포맷을 하는데 근데 주의할 점이 있대요. 뭘 주의해야 되냐면 이 녀석들은 스레드를 세이프하지 않으니까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주의를 해야 된다. 근데 이 멀티스레드가 뭐고 스레드가 뭐고 잘 모르죠. 이런 거 무시하면 돼요 그냥. 근데 그 뒤에 자바 8에서는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타임 패키지가 도입되었다. 그럼 위에서 우리가 봤던 정보랑 이어지죠. 자바 8이라고 하는 녀석부터 이 타임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추가가 되면서 사용하던 방식이 이런 거고 이 자바 8 전까지 이 타임이라는 패키지를 사용하기 전까지 쓰던 방식이 이런 거겠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점이 자바 버전 뭐 쓰고 있죠? 우리 11 쓰고 있거든요. 애초에 11 설치했고 프로젝트 만들 때 11로 세팅했었어요. 그거는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보면 현재 이 프로젝트의 자바 버전이 뭔지 나와요. 우리 11 버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자바 8 버전 이전에 주로 사용하던 방식과 자바 8 이후에 사용하는 방식 둘 중에 누굴 쓰는 게 적합해요? 8 이후를 쓰는 게 적합하겠죠? 그렇죠? 자, 기준은 8이에요. 지금 GPT가 알려준 내용이 사실 자바 8 버전, 그러니까 1.8, JDK 1.8을 얘기하는 겁니다. 1.8 버전을 기점으로 전에는 date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했고 후에는 local date time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좀 차이가 생긴 건데 자, 1.7 버전에는 얘는 없어요. 1.7 버전에는 패키지가 추가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타입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럼 내가 만약에 사용하는 자바 버전이 1.7까지였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 써야 돼요. 없으니까. 근데 1.8 위로부터는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예요. 둘 다 돼요. 근데 이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나온 게 이 녀석이라고 하니 우리가 이 녀석을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뭔가 기능을 사용하고자 검색을 해보고 찾았을 때 이 버전에 대한 정보도 뭔가 이슈가 있다면 같이 잘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서 회사에 나가게 되면 회사마다 주로 사용하는 자바 버전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 공공기업이나 이제 SI 기준으로 봤을 때 공공 그 사업을 민간 사업보다는 이제 정부 사업을 진행하는 SI 기준으로 봤을 때 자바를 보통 1.8 아직 1.8 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제가 실무를 떠난 지가 좀 돼서 버전업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마지막에 떠나기 전에 1.8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버전업에 대해서 상당히 더딥니다. 빠르게 변화하지 못해요. 이슈들이 좀 많아서. 근데 1.8, 이미 1.8을 썼기 때문에 이 이슈는 이미 된 거죠? 갑자기 다 내려갔네요. 메모,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잘 판단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 만약에 내가 다니는 회사가 1.7 자바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 녀석 쓸 수 없으니까 그거에 맞는 이런 녀석을 잘 찾아서 써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공해줬던 이 위에 있는 코드를 제가 그대로 복사할 거고요. 이거를 여기다 가져와서 붙여넣기를 좀 할 건데 지금 이 코드, 샘플 코드를 보면은 얘는 메인 클래스고 메인 메서드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기능을 제가 여기다가 대충 여기 지점에서 이제 게시글 작성할 때 시간 구한다고 했는데 여기다가 그냥 붙여넣기 하면 애초에 코드가 좀 문제가 있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을 가져다가 쓸 때는 그냥 무작정 붙여넣기를 하기보다 지금 얘가 준 샘플 코드의 형태를 봤을 때 클래스 안에 메인 메서드 안에 기능이죠. 그러니까 별도의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메인 메서드를 만들어 놓고 이 결 붙여넣기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먼저 해보세요. 얘를 실제로 구동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걸 먼저 해보시는 게 바람직해요. 여기다가 그냥 무턱대고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이 클래스나 메인 메서드 부분을 제외하고 이 안쪽에 있는 부분만 복사를 해서 이렇게 가져온다. 그리고 사용한다. 가능해요. 안 될 거 없어요. 다만 어떤 결과를 냈는지 아직 우리가 눈으로 직접 못 봤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기 위해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하셔라. 어떤 기능을 사용해도 그런 느낌으로 가시는 게 실제로 내 거에 적용할 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낼 건데 테스트용이니까 이름은 그냥 테스트라고 지어서 만들어주고 코드 복사한 거를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할 겁니다. 근데 클래스 이름 여기 테스트니까 테스트로 맞춰줘야겠죠? 이것만 진행을 하고 그냥 실행시켜 볼 거예요.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그럼 얘가 이런 데이터가 나온대요. 아, 그럼 이 코드의 실행 결과가 이런 데이터구나. 그러면 왜 이런 출력값이 나왔는지 역으로 분석해 보는 거죠, 이제. 일단 콘솔에 출력 결과가 나온 건 누구 때문이에요? 출력문 때문이죠. 출력문은 여기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출력의 결과를 봤을 때 현재 날짜와 시간이라고 하는 이런 문구는 이만큼의 문자열인 거고 그 뒤에 있는 이 날짜 데이터 이만큼의 부분이 실제로 이 녀석이 가지고 있던 값이겠구나 예상할 수 있겠죠. 이건 출력문만 봐도 보이는 거니까. 자, 그럼 얘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값이 나왔을까? 역으로 가보면 돼요. 자, 이 formatted date time이라고 하는 변수는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고 얘한테는 now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리모컨을 눌러서 메서드를 실행한 결과를 넣어주고 있네요. 그리고 formatter라고 하는 인자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 있지? 하고 역으로 또 올라가 보면 formatter는 여기 있고 now는 여기 있네요. 그럼 이제 이 녀석들을 또 올라가서 보면 됩니다. 자, formatter는 이런 주석이 걸려 있지 않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분석을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포메터라고 하는 이 녀석은 이런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는데 얘가 하는 일을 보니까 자, 이 클래스를 불러다 놓고 오브 패턴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네. 근데 이때 인자로 어떠한 문자열이 들어가 있네. 그 결과를 포메터에게 넣어줬구나. 그럼 포메터를 사용해서 포맷이라는 걸 실행했을 때 이러한 형태로 얼추 나오겠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해 나가는 거예요. 얘가 내부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메서드가 실행된 결과가 남은 거고 그걸 사용했을 때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그리고 지금 이 녀석을 잘 보시면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없지만 얘가 뭐고 얘가 뭐고 얘가 뭔지 여러분들 대충 알 수 있겠죠. 유추가 충분히 가능해요. 결과가 이거니까. 연도고요.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 시간, 분, 초 2자리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은 만약에 써있는 게 의미를 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검색해보면 돼요. 데이트 타임 포매터의 오브 패턴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인자로 어떤 값을 넣는지 검색해보면 돼요. 해볼까요?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저 그냥 오브 패턴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에 들어갈 인자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했어요. 했더니 얘가 열심히 설명을 하죠.
물론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GPT한테 물어봤을 때 얘가 알려주는 그런 답변들이 100%다 정답은 아니에요. 100%다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얘가 가끔 거짓말을 좀 해요. 근데 그 거짓말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되게 그럴싸하게 말을 만들어서 진짜로 맞는 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보면 사실 속을 때가 많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부를 해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요즘에는 GPT도 마찬가지고 이 녀석도 마찬가지고 GPT 말고도 코드를 작성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AI들이 되게 많아요. 생성형 AI들이 되게 많은데 이 녀석들한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어떠한 예를 들어서 지금 콘솔로 운영되는 게시판을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면서 사용할 언어는 자바고 자바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명령을 내리면 얘가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런 코드를 어느 정도 유사하게 짜주거든요. 코드를 되게 쭉 작성을 다 해줘요. 처음부터 끝까지. 실제로 제가 하나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자, 자바를 사용해서 콘솔로 작동하는 게시판을 만들 거야. 게시판의 기초적인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얘가 쭉 써줍니다. 근데 여기 쓰여져 있는 이 코드를 쭉 보면요.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지금 이런 것도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아티클스라고 하는 녀석 순회해서 입력된 아이디 값 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검증하고 약간 구조가 달라 보이지만 얘는 캡슐화를 진행해서 좀 더 달라 보이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게 기능을 만들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정말 간단한 프로그램 만드는 거 이제는 뭐 시간이 한 5분 안쪽으로 다 끝나요. 얘가 다 해주니까. 그럼 이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파일 구성만 맞추고 실행하면 쓸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어디서 거짓말을 했는지 우리가 모르죠. 그쵸?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명령을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냈다면 얼추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얘가 어디서 거짓말을 했는지 판단을 못해요. 실제로 가져간 코드가 동작을 안 하면 왜 동작을 못하지? 라고 하면서 막힐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는 코드를 짜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던 것도 여기에도 영향이 있어요. 코드는 얘네가 많이 짜주니까. 다만 그 코드를 분석할 수 있어야 얘가 거짓말을 했나 안 했나를 체크할 수 있는 거고 거짓말을 안 한 코드를 가져다가 내 거에 적용을 시켜야 내가 원하는 기능을 완성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코드를 써내려가는 능력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은 팩트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얘한테 어떻게 명령해야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코드를 뱉어주는지 차라리 그걸 연습하는 게 좀 더 효율이 좋을 거예요. 그 정도로 코드를 써내려가는 능력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이렇게 얘가 써준 걸 읽어가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그건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다시 아까로 돌아가서 어디 갔어? 여기다. 자, 아까로 돌아가서 자, 얘가 말해준 거를 좀 보니까 여기 인자를 넣을 때 이런 데이터를 쓸 수가 있대요. 이 중에서 연도 y를 4개 써가지고 연도를 만들어냈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지금 패턴의 결과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것들도 쓸 수 있구나. 그냥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거짓말을 했나 안 했나 알기 위해서는 이거 한 번씩 테스트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예시 코드도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럼 이런 거 가져다가 이제 또 테스트 돌려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방식은 AI라서가 아니라 사실 구글링을 해도 똑같아요. 구글링을 해도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해서 얻어내는 정보는 누가 작성한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이 작성한 거죠. 근데 내가 보고자 하는, 내가 보고 있는, 내가 보는 글을 작성한 그 사람이 얼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얼만큼 맞는 말을 하는지는 우리가 판단을 못해요. 그렇죠? 우리는 모르는 상황에서 검색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그때그때 판단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참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방금 그 한 가지 A라는 주제를 가지고 검색을 했을 때 어떤 글에서는 A는 B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A가 B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다른 글을 좀 더 보다 보니까 갑자기 A는 B가 아니다 라고 하는 글도 나와요. 그럼 누구 믿어야 돼요? 혼란스럽죠? 그럴 때 저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A는 B다, A는 B가 아니다 이런 정보를 만약에 찾게 됐고 그걸 좀 고민이 된다면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계속 검색하는 것만으로는 정답을 못 찾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통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잘못된 정보가 널리 퍼져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쓰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로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아닌 경우에서는 그냥 참고를 한다의 개념인 건데 AI도 마찬가지, 구글링도 마찬가지. 근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AI가 결국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답을 뽑아서 말을 조합해서 만들어주는 대답이다 보니까 구글링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정보 속에서 혼란스러움을 적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거치고 있는 거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거 녹화 잠깐 멈출게요. 자, 어쨌든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제가 만들어낸 이 녀석 얘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잘 활용을 하시면 좋다. 근데 활용하는 것도 결국에는 해봐야 되는 거니까 많이 사용을 해보셔라. 유료 버전 쓸 수 있으면 경제적으로 부담되지 않으시면 당연히 쓰는 게 좋아요. 근데 나는 싫어. 무료 쓸래. 그럼 무료 쓰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과를 얻어낸 걸 보고 역분석을 통해 날짜 데이터를 구하고 그걸 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양식으로 변환시키고 이러한 과정들이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자 이제 이걸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단계를 준비하면 되겠죠. 얘까지는 한 거니까 구해낸 거니까 자, 구한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는 거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